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에서는 김신조 때문에 졸지에 군대 생활이 12개월이나 늘어서 36개월을 의무 복무하신 해병대 역사상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가장 비운의 기수, 이분들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무기간과 관련한 제보 내용은 방송 말미에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보 내용 중에서 아마도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믿기 어려운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제목이나 썸네일을 통해서 대충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자식이 맨날 해병대를 띄우더니만 오늘은 뭐 해병대가 파업행위를 군인이 아니 씨발 해병대가 무슨 노동조합이냐? 그리고 해병대가 대패 엄청 깨졌다는 얘기는 또 뭐야? 에? 조진아 이 자식 봐라. 해병대가 언제 누구한테 깨졌어? 에? 이러실 분들이 계시겠죠. 방금 조진아, 저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맨 왼쪽,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신 병 206기 안모 그 선배님께서 주로 쓰시는 말투입니다. 아니 조진아, 말끝마다, 아니 말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아니 조진아 해병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 사진 맨 왼쪽 깔쿠리 하나, 옛날 병장 계급장 송충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갈쿠리 하나. 이분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 미국 아틀란타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또 전화 오겠네. 아니 조진아, 왜 내 사진을 올렸어? 이러시겠죠. 모르겠다. 아무튼 이 사진은 김포 5여단 시절 군하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민간인은 출입을 금함, 편말이 붙어있고 뒤로는 초가집이 보입니다. 복장을 보면 71년 늦은 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맨 왼쪽에 계신 이분은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말나게 안 듣게 생겼죠. 너무 심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에 진아,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쁘잖아요. 성은 조, 이름은 진아.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해병대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깨졌냐, 그 증거를 대라, 이러실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화면에서 이분 미국 아틀란타 206기 안모 수병님처럼. 그럼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신문 기사는 1969년 10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입니다. 해병대 대패,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병대가 완전히 깨졌다는 뜻. 맞죠? 저 거짓말 안 해요. 조진아를 여자 이름으로 알았다는 거, 그건 구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대패라는 제목 다음으로 한일 야구 네스카쿠의 15대 1, 일본 네스카쿠 팀은 3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한일 친선 야구대회 8차전에서 우리나라 실업야구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인 해병대를 15대 1로 대파했다. 네스카쿠는 이에 앞서 거행된 7차전에선 기업은행과 1대 1로 비겼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시죠. 역시나 같은 날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실업야구 우승팀인 해병대가 일본에 15대 1로 대패하자 분노한 7천여 관중들이 방석을 모조리 내던져 경기장이 난장판이 되었다. 특히나 이번 일본 팀은 일본에서도 수준이 낮은 사회인 야구 랭킹에서도 8위,
5위, 6위, 7위도 아닌 8위, 즉 아주 별 볼 일 없는 팀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깨짐으로써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한국 야구에 일대 먹구름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보여드린 기사 내용 중에 우승팀인 해병대는 15대1로 깨졌지만 그 전날 게임에서 기업은행은 1대1로 비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기업은행은 우승팀이 아닌데도 1대1로 비겼고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인 해병대는 15대1로 깨졌다? 그럼 관중들이 방석을 던지면서 난장판을 만들 만한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관중들의 목소리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나래도 개병대 이 새끼들 집어치워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저는 69년이면 저는 7살, 아직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개병대라는 말은 알아도 이 새끼들 뭐 이런 욕은 안 했을 것 같네요. 7살짜리가 그런 욕을 해요. 아무튼 중학생 이상이면 다들 그런 욕을 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 같습니다. 7살에 개병대를 알았다고? 너희 동네에는 월남 갔다 온 해병대 삼촌들이 많았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해병대는 어째서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를 했을까? 이제부터가 오늘 방송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김신조 때문에 해병대 의무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는데 김신조 이전에 입대한 기수는 36개월로 일괄 소급 적용하진 않고 한두 달씩 서서히 복무기간을 연장하다가 190자쯤에서 36개월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제보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85기에서는 군번이 빠른 분들께서 35개월 그리고 늦은 분들이 36개월을 복무했는데 반해 186기는 군번으로 자르지 않고 전원 36개월 복무 후 한날 1시에 제대했다는 걸로 봐서 김신조 때문에 36개월을 복무하기 시작한 최초의 기수는 186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86기 이전을 보면 182기는 35개월, 그럼 거의 36개월에 근접한 거죠. 그리고 184기도 35개월. 그럼 당연히 그 중간에 183기 역시나 35개월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83기가 36개월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35개월 20일. 이상하지 않습니까? 36개월 최초의 기수는 183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수 184기가 35개월을 했기 때문에 183기 이후부터 36개월을 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183기 당사자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해병대 최초의 파업 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체 교섭권? 군대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고 보니까 파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심해요. 그건. 파업은 그냥 뭐 출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군인이 그럼 뭐 근무도 안 나가고 그랬다는 뜻이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빨아라 했다. 뭘 지시해도 어슬렁 엄청 개겼다는 뜻이죠. 단체로. 그럼 이건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태업. 정정하겠습니다. 파업이 아니라 태업. 그럼 183기의 태업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기 선임인 182기가 35개월 했다면 183기 역시나 35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84기 역시나 35개월 했지 않습니까? 자, 얘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1기 선임 그리고 1기 후임 모두가 35개월을 근무했는데 유독 183기만
36개월을 복무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69년 10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선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이 있다는 설입니다. 183기는 66년 11월에 입대했으므로 35개월을 복무하는 경우 69년 9월 말에는 전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월 20일경에 전역을 했으므로 35개월 20일 정도 복무했는데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더 복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삼선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현역 군인의 수를 늘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헌에 찬성하는 표를 늘리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투표일이 10월 17일이니까 20일을 더 붙잡아 뒀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 야구팀의 실력과 관련이 있다는 설입니다. 예전 방송에서 해병대 야구단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60년대 후반의 성인 야구는 군 실업야구라고 해서 육군, 해병대, 또 제1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실업팀이 겨루는 백호기 대회, 그리고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야구팀은 68년에 NBC 즉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69년 4월에는 백호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해병대 야구팀을 대표하는 선수로는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그리고 박성효, 이건웅, 정동건 등이 있었는데 김진영 당시 감독 체제 하에서 해병대는 국내 성인야구 최강의 팀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선수 중에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이 병 183기, 그러면 183기가 35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전역을 한다면 69년 9월 말에는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과 같이 우수한 야구 선수들도 해병대를 떠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달인 10월에 해병대 야구팀은 아주 중요한 시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시합이라는 게 일설에는 3군 야구 대회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69년 10월 당시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해병대 야구팀이 경기를 한 시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일본 네스카쿠 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3군 야구 대회가 열렸으나 신문에서 기사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요한 시합이라는 걸 일본 팀과의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가 무슨 경기였던 간에 183기의 원래 전역 예정일인 69년 9월 그 다음 달인 10월에 경기가 열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복수의 183기 선배님들께서 자신들의 제대 날짜가 20일 늘어난 건 삼선개헌 국민투표보다는 해병대 야구팀의 그 유명한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이 우리 동기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강병철 등 몇 명의 전역을 한 달 늦추기 위해서 183기 전원을 도매금으로 넘겼다. 물건이 아니구나. 그럼 서너 명의 선수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애꿎은 400~500명을 들러리로 세웠다. 즉 서너 명만 전역을 늦추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400~500명 전원을 통째로 늦춰버리자. 아주 그 해병대다운 발상이죠. 열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봤자 군대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손해가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후보생 시절 경험한 건데 동기생 중에 아주 빼기 좋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냥 저처럼 없는 집 애들끼리 적당히 맞아가면서 생활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전역이 늦춰진 183기들은 어떤 형태로 태업을 벌였을까요? 포항 1사단 5연대 1대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말을 안 들었대요. 아니 그냥 말을 안 들으면 제대 말년이고 뭐고 엄청 깨질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중대장이 해관 33기 이덕길 대위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86년 제가 소위 달고 이연대를 가니까 그분이 연대장을 하셨는데, 그분 연대장 하시는 동안에 이연대에서 하도 사고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날 도솔관이가 거기다가 이제 연대 총원을 집합시켜 놓고 마이크 잡고 이제 훈시를 하는데,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 뭐한 3분 지났나? 그러더만 갑자기 드르륵 끼리릭 뭐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이러다가 도솔관이 무너지는 건가? 그럼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이덕길 연대장이 마이크 잡고서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막 끼리릭 보다닥 빠다닥 빠다다닥. 진짜 살벌해요.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훈시를 안 하고 이빨만 갈아요. 그분이 원래 그 실무 출신, 그러니까 병에서 하사관 그리고 장교가 됐다는 그런 입시전적 그런 분이잖아요. 해군 UDT 중사 때 해병대 장교 시험에 합격했다는. 저희는 소대장 때 그렇게 알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소문은 그랬어요. 뭐? 야 임마, 궁금하면 정확히 알아보는 게 그게 해병대 신임 소위의 그 청년 장교의 참된 모습이지, 어떻게 소위라는 놈이 그렇게 군대 생활을 뭐 한 10년 한 놈처럼 연대장이 과거에 뭘 했든 말든 이런들 저런들 뭐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생활하냐 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임소위 때 연대장실 앞에 가서 똑똑똑 들어가셨습니까? 들어와 필성 2대대 6중대 소위 이주석 연대장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뭐야, 저 연대장님은 병 하사관을 모두 거쳐서 장교가 되신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연대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연대 인사주임장교 고참 소령이 달려 들어와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어? 너 소속이 어디야? 연대 인사주임장교는요, 제가 몇 중대 소속인지도 몰라요. 여기 기습 마크 없으면 그 양반은 이 새끼 노란 비표 달았으니까 우리 연대는 맞는데 저게 1대대야 2대대야 저 3대대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중대 소속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 중대장이 엄청 깨지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니는 소대장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소위가 연대장실 들어오는 걸 보면 중대장, 대위, 너는 사단장실 들어갈 놈이네? 이러면서 이제 엄청 깨지는 거죠. 군대에서 보고체계, 지휘 라인,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소위가 대령한테 들어가? 그게 물어볼 걸 물어보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아이 참. 죄송합니다. 딴 데로 샜네요. 그럼 당시 이중대장이 이덕길 대위. 이덕길? 발음 이상하다. 저희 때는 개덕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덕길 대령 또는 개덕길 연대장. 근데 알고 보니까 월남에서도 그렇게 불렀다는 것 같아요. 월남전 참전 선배님들하고 통화하다가 그분이 그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이덕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개덕길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 때도 개덕길이라고 불렀어? 그러면서 그분도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위관 장교 때부터 좀 특이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또 딴 데로 샀네. 이거 그 연대장님이 보시면 해관 34기 이후 내 밑으로 다 집합 이럴 것 같은데 거듭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183기들은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했대요. 거기가 월남 갔다 온 분들이니까 포탄 소리에 이제 뭐 가는 기가 먹었다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야 일로 와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들리니까. 그냥 빠라라 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 자는데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야, 쟤는 뭔데 과업 시간에 자냐? 그래도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귀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대장이 183기 총원을 완전 무장 상태로 집합시켜서 엄청 뺑뺑이를 돌렸다고 합니다. 예? 당시 183기에 이런 단체 행동을 주도한 분은 역시나 183기 이근철, 인천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노조위원장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을 찾아보려고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했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분께 중요한 사연이 있어서 꼭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183기 이근철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183기들의 일종의 태업은 비단 오연대 일대대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183기가 있는 곳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 바, 특히나 183기가 주축이었던 해병대 야구팀에서 그 태업의 형태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병대병 183기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의 경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신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보여드린 해병대가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15대1로 패하자 분노한 7천여 관중들이 방석을 던지며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이 기사를 보면 그 모습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68년 전국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해병대 야구팀, 그 여세를 몰아 69년 봄에 백호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해병대 야구팀, 이 백호기 대회에서의 개인상을 수상한 해병대 야구 선수들을 보면 최우수상은 백호기 대회 사상 처음으로 노히트 노런의 기록을 세운 투수 김병호, 또 우수 투수상에는 박성효, 그리고 11타수 5안타, 타율 4할 5푼 5리의 좌익수 정동건이 타격상, 아울러 미기상,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술을 보여줬다는 뜻이겠죠. 이 미기상의 유격수 강병철, 또 수훈상의 삼루수 이건웅, 해병대 야구팀에는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 183기가 전역을 5개월 정도 남겨둔 69년 4월의 모습일 뿐입니다. 9월에 전역을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들에게 10월 한 달을 더 복무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이들은 10월에 있었던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완벽하게 빠라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년 봄에 백호기 대회에서 우승은 해병대, 준우승은 제일은행, 그리고 상업은행이 3위, 기업은행이 4위였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난 10월에는 기업은행이 같은 일본팀과 1대1 무승부를 이룬 데 반해 우승팀인 해병대가 15대1로 무참하게 깨졌다는 사실은 아마도 해병대 투수는 상대가 홈런을 때릴 수 있도록 아주 정성 들여서 예쁘게 공을 던졌다는 뜻이고, 해병대 타자들은 일부러 헛스윙을 했다는 뜻, 또 평범한 땅볼을 흘려보내고 높이 뜬 공은 무조건 놓쳐버렸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비록 183기가 아니었어도 홈런을 때리거나 멋진 수비를 하는 선수들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포항 오연대 일대대 실무부대의 평범한 183기들이 일부러 가는 귀가 먹은 것처럼 말을 못 들은 척 했던 그런 소극적인 태업으로 일관했다면 183기의 야구 선수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태업을 했다는 뜻 같습니다. 우리나라 야구계 거목 김인식 감독도 해병대 출신이신데 병기수로 194기,
이분께서 이날 경기에 참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후임들은 꼬장 부리는 183기 선임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겠죠. 원래 183기는 강복구 대령이 훈련소장이던 시절 24개월로 알고 들어왔는데 제대 특명이 여러 번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초 24개월에서 28개월 또 30몇 개월 이런 식으로 최초의 1차 특명이 취소되고 2차 특명이 그리고 또 취소 다시 3차 특명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대의 날짜가 계속 연기된 183기 이 선임들과 같이 경기를 하면서 만약에 후임들이 멋진 타격 멋진 수비를 보여줬다가는 덤으로 군대 생활 한 달을 더하는 183기 선임들한테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는 별 볼 일 없는 일본 팀에게 15대 1로 왕창 깨져줬고 이에 흥분한 7천여 관중들은 방석을 던지며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해병대 야구팀의 183기들은 해병대 사령부를 아주 철저하게 엿먹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복수죠. 아마도 사령부에서 183기를 한 달 늦게 전역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분은 사령관님한테 엄청 깨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이 새끼야 네 말대로 했더만 이게 무슨 망신이냐. 조인트도 까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장군들이라고 안 때리겠어요? 까는 거지 똑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갑자기 해병대 곤조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깽판을 거의 깽판 땡깡 수준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장에서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배님 미국 그분이 그 입에 달고 사신다는 말 조지나 아니 조지나 해병대가 그게 여기서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지고 그런 말 같아요. 그죠? 그 조져라의 조지나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방송이 나간 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의미 있는 댓글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행운의 기수 병 266기 원래는 76년 8월 15일 저녁 예정이었으나 그날이 광복절인 관계로 하루 일은 14일 저녁 명령에 온 병사가 떠나가도록 환호성을 질렀다네. 중대 동기생 9명이 주머니에 있는 돈 몽땅 털어서 PX에서 막걸리 받아다가 후임들과 막걸리 중대 파티하고 나왔다네.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루만 당겨져도 난리가 나는데 반대로 한 달이 늦어졌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월남 귀국자 183기 선임들에게 시달렸던 190차 후임들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분들의 악행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댓글은 79년도에 실무 연평도에 올라가면서 인천 해역사에 들어가니까 깨구리복 입고 제대하는 310기인가 314기 선배님이 송충이 하나들 왔다고 주게에 데리고 가더니만 냉장고에서 날계란을 하나씩 꺼내주며 여기서 먹어라. 니네 제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으며 한숨 푹 쉬고선 군대 생활 잘하라고 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라고 가슴 뭉클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날계란을 꺼내주신 그 선배님은 분명히 복 받으셨을 겁니다. 그 해병대라고 막 패는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갑자기 나 왜 이러나. 그리고 댓글 중에 79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33개월 6일 만에 전역하셨다는 걸로 봐서 동일한 시기에 해병대 의무 복무 기간이 육군보다는 3개월가량 짧았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또 안 그래도 해병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인간들이 많은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 복무 기간을 들고 나와서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셨는데, 해병대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누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놈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짧은 게 좋으면 해병대로 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한때는 해병대가 육군보다 더 길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복무기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입대 전 대구지방병무청에 가니 해병대 29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것 보고 지원했는데 훈련소 들어가니 30개월이라고 하더군요. 해병대 구라는 병무청 모병 포스터에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해병대 구라에 속으신 게 억울하시면 당시 그 포스터를 먼저 증거물로 찾으시고 그런 다음 민사소송을 권해드립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한 놈이 바보지. 죄송합니다. 또 162기는 1965년 2월 1일에 입대해서 1967년 4월 30일 27개월 만에 제대했고, 164기는 24개월 만에 병장을 못 달고 제대했습니다. 또 나의 친형은 121기인데 마지막 학도병으로 18개월 만에 제대했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과거 병장을 못 달고 그냥 상병으로 제대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여기서 상병 제대자들은 저는 지금 사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생활이 짧아가지고 그냥 상병 그리고 그냥 제대한 거예요. 요걸 제가 조사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소중한 사연의 댓글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대 생활 하루 이틀 가지고도 사람이 돌아버릴 수 있는 군 복무기간, 그런데 해병대 사령부의 꼼수 때문에 무려 20일 이상이나 군대 생활을 더 해야 했던 해병대 야구팀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을 포함한 병 183기 총원, 그들은 예정에 없던 20일을 어떻게 생활했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 방송 서두에 제가 조진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미국에 계신 선배님을 들먹거렸는데, 제가 요즘 연세가 8, 90대 대선배님들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랑 20, 30년의 세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출신끼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 거의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직 그 80이 안 되신 분들은 솔직히 아주 편하게 느껴집니다. 친구 같아요. 친구.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선배님들을 우스갯소리 섞어가면서 들먹였다고 오해하시는 선배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배가 맞장구 쳐주면 좋은 거잖아요. 저보다 20살 어린 나이 40살 먹은 애들은 저를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노땅이라고. 부디 군설 이주석, 이 방송이 과거 해병대 추억을 공유하고 잠깐이나마 멋진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